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이면 창원시가 행정통합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지역의 분화와 통합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합천군이 환강을 직선화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혁 신도시보다 1.3배나 넓은 규모인데 비현실적인 구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수험생이 수능 탐구 영역 시간에 실수로 한국사 답안지를 수정했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4교시 응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운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0년 내년은 창원시가 행정통합한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1년 동안 지역의 분화와 통합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첫 소식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7월 1일 전국 첫 자율통합시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108만 명, 1년 예산 2조 2천억 원으로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문제, 지역 갈등을 겪었지만 마산과 창원 진해는 한 생활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10주년을 맞는 내년을 분화와 통합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보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산이 분화돼 나가고 그 위에 진해가 분화되고 또 70년대 들어서 창원이 분화되고 그 지역의 시골이 여창군으로 남았다가 다시 도농 통합되고 이 분화와 통합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축구하고 행정통합 10주년 외에도 마산 상공회의소 개소 120주년과 마산 자유무역지역 출범 50주년, 3.15 의거 60주년을 아울러 조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10주년 기념 사업은 새로운 창원의 여명을 주제로 4단계 2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서막, 2월부터 6월까지는 시민 참여, 7월은 새 창원 선언, 8월부터 12월까지는 전국 공감대 형성으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1월부터는 어떤 서막을 알리는 작업들을 통하고 그다음 7월 1일에는 통합 1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미래 비전까지 발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또 대외적으로 또 통합 10주년의 의미를 1월 초에는 통합 10년 D-180일 카운트다운 제막식이 열리고 7월 초 통합 10주년 기념식에선 2030년 창원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각종 축제와 통합 10년 기념숲 조성, 외국인 초청 행사, 학술 대회를 통해 창원의 미래 비전을 알리고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창원시 통합 10주년인 2020년은 나눠졌다가 다시 모인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1조 2,500억 원의 조성비가 드는 신도시를 합천군이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도시는 국가하천인 환강을 직선화해서 조성하려는 계획인데요. 진주혁 신도시보다 1.3배나 넓은 규모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군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 KTX 합천역 등을 조성할 남부 내륙 중심도시, 즉 신도시를 민자유치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강을 직선화해 남는 하천틀을 개발하겠다는 문준희 합천군수의 공약인 환강 직광화 사업을 구체화한 겁니다. 합천군은 자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이 소멸되는 위기에서 극복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면적은 하천 230만 제곱미터, 인접 토지 330만 제곱미터 등 모두 560만 제곱미터. 합천군이 이곳에 구상하고 있는 신도시의 면적은 현재 합천읍 도심의 3배, 진주혁 신도시보다는 1.3배나 높습니다. 합천군은 신도시 조성에 1조 2,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기업 설명회까지 연 합천군은 투자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물색 그리고 중앙정부 승인이 관건이 되어 있는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 신도시 조성 사업의 열쇠는 환강 직강화. 물 관리를 한층 강화한 환경부가 국가 하천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허가할지 의문입니다. 일어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동강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수질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선 산업자원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투자 기업을 찾더라도 신도시 조성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합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합천군은 신도시 건설 추진을 조만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새벽 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는데요.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고지대와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고3 수험생이 수능 4교시 시험을 보던 중 답을 고치려다 실수로 다른 과목의 답을 수정했습니다. 학생은 바로 손을 들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는데요. 4교시엔 OMR 카드 한 장에 새 과목 답안지가 인쇄되어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 최 모양. 최 양은 4교시 과학탐구 시험 종료 5분을 앞두고 8번 답을 잘못 표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고친다는 걸 그만 앞 시험인 한국사 문제 8번 답을 고쳤습니다. 4교시에는 한국사를 본 뒤 한국사 시험지를 걷어가면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과학탐구를 보는데 두 과목 답안지가 한 장에 인쇄돼 있어 헷갈린 겁니다. 최 양은 즉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실수로 한국사 답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감독관은 시험이 끝난 뒤 이런 사실을 시험관리본부에 보고했는데 본부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양의 수능 시험 전체를 무효화했습니다.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규정상 4교시에 다른 과목의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보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했던 게 부정행위가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참 그 결과상만 놔두고 부정행위라고 취급을 하니까. 4교시에는 한 장의 OMR 답안지에 여러 과목이 한데 인쇄돼 있어 이런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1,100여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0여 건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었습니다. 4교시에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가 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답안지를 어떻게 분리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4교시 답안지를 분리하면 채점이 오래 걸려 대입 전형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 하지만 이런 행정 편의주의로 해마다 수십 수백 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가 돼 수능을 망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종훈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은 처음부터 뜨거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부제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국세가 142억에다가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64억이라 순재산이 64억이라 볼 때 이렇게 기이한 학교 경영 행태가 바로 웅동학원이다, 그죠? 사학재단 일환 이유로 도교육청이 남의 일처럼 지도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대목에선 거친 언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 안 해줍니까, 학교에서? 예산은 지원해, 학교에서. 그래, 가져야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난한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 있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 재단을 사회에 기부하고 향후 가족들은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간 진척 사항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공립으로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 진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법인의 정확한 입장은 지금 이제 법인적인 이사회를 개최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웅동학원 외에도 도교육청은 정원과 현원, 사무분장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집행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자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라고 의원들이 분석하겠습니까? 이 밖에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수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주문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등교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륜자동차.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전면엔 1970년대 조성된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했던 한일합섬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명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노동자인데요. 그 여공의 삶을 역사 다큐 리에서 조명해봤습니다.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펴온 한국에는 수출업체들이 들어선 많은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한일합섬 전체 인원이 4만 3천 명 됐다고 그러는데 이곳은 마산 수출자유지역. 현재 일본, 미국, 서독, 이태리 등의 9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100억 달러 수출 기념 상품 전시회가 무역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제15회 한농연 거창 함양 산청 합천체육대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천군민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2019년 토서거 다슬기 방류 행사가 오늘 오후 1시 산청군 경호강과 양천강 등에서 열립니다. 국가산단 조성 관련 업무 협의가 오늘 오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열립니다. 4차 매각이 진행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HSG 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결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 2부는 어제 매각주관사인 3일회계법인과 본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성동조선 일리아드의 전체 인수에 나선 HSG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자금 적정성을 통과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SG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오는 21일까지 성동조선과 양해각서와 MOU를 체결하고 임수금액의 5%인 15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하지만 서류 검토가 지체될 경우 26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 함양산삼 엑스포 대행사 공모에서 CJ E&M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우려가 경상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 강민국 위원장은 최근 산삼 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 의혹으로 담당 PD가 구속되고 검찰에서 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산삼 엑스포의 이미지 실추와 행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추가 사업을 핑계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진주역 철도터 재생 프로젝트에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옛 진주역 철도터를 비롯한 천전동과 남강이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옛 진주역 철도터에 생태공원과 진주철도 역사전시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원과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막한 제19회 마산 국화축제 역대 최다인 211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람객 161만 명보다 50만 명 늘어난 수치로 창원시는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지난해 4일에 불과했던 주말이 올해는 6일로 이틀 더 많아 관람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습니다. 도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3주 동안 16개의 약국을 단속해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약국 등 10곳을 적발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도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고성군 등 6개 시군, SK텔레콤 등과 함께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출범식을 열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0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서 올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범 추진합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응급상황 때 간단한 말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내년부터 18개 시군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2분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부산 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43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가 운전 중 이상한 소리가 나 갓길에 정차했고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말한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 부도로 방치돼 온 사천시 산안면 에르가 2차 아파트를 공매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 1차 입찰에 들어갑니다. 공정률 44.5%의 이 아파트는 모두 1,295가구 가운데 900여 가구가 계약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작년 8월 부도 처리된 뒤 일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공매가는 1,296억 원이며 대구와 부산 소재 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입찰에 실패하면 다음 달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산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시 장군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좌절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김명시 장군의 공적을 심사했지만 사망 경위 등 광복 후 행적이 불분명해서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이 조봉암 선생 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고 경찰서에서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도 있는데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